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바로. 예, 혹시 여기서 이제 스님 법문을 듣다가 혹은 먼저 책을 읽고 오셔서 이 휴유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지금 아니면 큰 스님께 평소 공부에 대해서도 또 여쭙고자 싶으신 게 있으신 분 있다면 손을 자유롭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할 사람 질문하세요. 네, 용기 있게 이렇게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가 멀리 못 갑니다. 네. 질문은 저희가 외국인한테 선명상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명상은 안 하고 선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한 주제가 명상이 중독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 이 주제로 7월 말에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중독 치유에 도움이 줄 수 있는지 그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선언수자에서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지금 하고 유행되고 있는 명상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수련을 하고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몇천 군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 명상을 하는데도 들어있지만 대부분이 불교 명상이라기보다는 마음을 치유한다는 입장에서의 명상들이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부처님의 정법의 입장에서 보니까 유사 명상이에요. 유사 명상. 명상은 명상인데 유사 명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사 명상과 우리 불교의 선명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 이 유사 명상도 심리 치유, 마음의 안정, 업무의 효율 이런 걸 갖다가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치유라는 입장에서는 명상의 본질과 똑같죠. 그런데 이 유사 명상에서 하고 있는 그 수행법과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정법에 의한 선명상의 차이가 무엇인가? 둘 다 어떤 심리 치유는 마음의 안정은 둘 다 공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비유를 하나 들어봅시다. 심리 치유를 하고 있는 유사 명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릇에 담긴 물을 다시 말하면 거울에 흙탕물이 그릇에 흙탕물이 들어있는데 그 흙탕물을 진흙을 가라앉추는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명상을 할 때에는 그리고 그 대부분이 가서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더군요. 뭐 몇 박 며칠 하는데 300만 원, 4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 그리고 우리 절에서는 스님들이 자기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템플스테이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가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폭리를 취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받고 뭐 특별한 무슨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호디기 드문 그런 유사 명상이 대부분이 우리 그릇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흐리단 말이에요. 흐리니까 그 흙탕물을 가라앉추는 그래서 그 수련을 할 때 조금 효험이 있어요.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명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리 안정, 심리 치유란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흙탕물이 가라앉으니까 위에 물이 정화가 되니까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치유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불교의 명상은 이 물을 담는 그릇, 그리고 흐린 물 자체가 본래 텅 비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몸이란 그릇이 있고 거기에 마음이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란 물이 있는데 그 마음이란 물이 경계에 의해서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출렁거리니까 그것이 흙탕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일상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낸 겁니다. 몸이란 그릇이 있고 그 마음이란 물이 있고 그리고 바깥 경계에서 오는 대상에서 오는 출렁거림. 이 출렁거림이 뭐 불교 말로 하면 번뇌망상이겠죠. 근심 걱정이겠죠. 이게 출렁거림을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출렁거리니까 물이 흙탕물이 되니까 그걸 가라앉혀놓은 것이 명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명상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릇 자체가 비어 있고 몸이라는 그릇, 마음이라는 물조차도 텅 비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본래 무일물이고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는 또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이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몸과 마음이 공한 도리를 이야기하니까 본래 물을 담을 그릇도 없고 그리고 그릇 속에 있는 물조차도 텅 비어 있는 도리를 일러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릇이 없고 물이 본래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출렁거려야 할 뭐요? 물결, 파도조차 본래 없단 말이에요. 경계라는 것이 다 허상이니까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량 위촉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이 색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쭉쭉 나가다가 뜻이 뭐예요? 법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럴 때 이 법이 뭐겠어요? 뭘 법이라고 해요? 그때 그 법이 우리가 말하는 진리로서의 단마겠어요? 아니비설신이 색성량면 네이처, 웨이처가 만나서 이뤄낸 그 환상, 그 허상 그걸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으로 만들어진 환상의 세계 이걸 우리는 법계라고 합니다. 이 법계마저도 반야신경은 과감하게 무색성량 위촉법이라고 해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몸이란 그릇이 어디 있고 물이란 마음이란 물이 어디 있고 거기에 출렁거릴 것이 뭐 있으며 거기에 가라앉힐 것이 뭐가 있으며 이것이 불교 명상이고 선명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심리 치유는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텅 빈 입장에서 이미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심리 치유는 다 완성된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뭐예요? 나고 죽는 생사를 해탈하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요 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시중에서 유사명상이 엄청나게 지금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명상이 상업화가 엄청난 그 규모의 상업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그쪽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한국의 K명상, 한국의 선명상을 한 간호선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정견이라고 말했는데 이 정견이 딱 써버리면은 유사명상에 속을 일도 없고 마음 치유는 물론이고 생사 해탈로 나아가는 그런 진실된 명상 세계로 명상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답이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중독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중독이란 거는 그 끊임없이 욕망하는 마음을 이제 해소하는 입장에서 이제 명상을 이제 하는 건데 그 중독되는 마음조차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타파를 해야 돼. 그런 쪽으로 이제 가르침을 이게 이제
몽산 스님의 휴유선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휴유의 가르침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거기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상하게 이 속에 있으니까 요걸 읽으면 아마 해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휴유선 책자에 아주 자세한 답변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7월 셋째 주에 그 한국불교연구원에서 하는 육조단경 그 강의를 3시간에 걸쳐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년째 이제 70만 원의 금액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요. 3시간의 강의 끝에 또 이제 물어보실 게 있으시다면 또 거기로 이제 오셔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예. 그렇다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 아직 공부가 덜 된 입장에서 너무 헷갈리거든요. 단순히 가라앉히고는 하는데 굳이 우리 불교가 가나선을 했던 우리 조계종이 선명상이라는 거를 꼭 써야 되는 건 아직 우리가 공부가 덜 된 입장에서는 선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고 단지 마음을 가르치는 걸 그냥 마음을 차원해서 질병을 치유하라라고 부처님이 해주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부처님이 코 만지기보다 쉽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접근이 너무 어렵거든요. 왜 굳이 선명상이라는 언어를 써서 저희 신도들이 아직 공부가 부족한데 헷갈리게 이렇게 하시는지. 또 하나는 저희는 나름대로 저는 한 20년 전에 한 30년 전에 카톨릭 신자였어요. 와가지고 전 조계사 신도인데요. 와서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감동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 20여 년 전에는 탕마하는 모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나선을 하고 공안을 참고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걸 과연 요즘에 내 뭐 이런 거 안 되지 내가 잘못했네 신도 어디 신도란 말을 안 해줬어요. 어쨌든 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받을 곳이 과연 있을까 이런 공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던 시절이 20년에는 조계사도 굉장히 활발했고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점검을 받을 것이며 과연 스님들은 도대체 어디서 점검을 받으실까? 저희 신도들끼리 말을 하기는 야 산중에 가면 계시되더라. 어디 산중에 가야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윤경 한산사를 오시면 됩니다. 이상 태양선사 말씀처럼 정말 선지식 만나고 싶은데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굳이 왜 우리 조계종은 선 명상이라는 말을 써서 신도들을 어렵게 한다. 이거에 대한 바뀔 방법은 없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방법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제 조계종에서 선명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마 종본장 선생님께서 하시는 선명상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징검다리의 칼을 가나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올바로 지도를 받으면 어려울 거 사실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사실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니까 선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징검다리의 칼을 해서 다시 말하는 심리 안정을 통해서 생사해탈로 가자 뭐 이런 정도로서 선명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휴유선을 제대로 도파를 하면 아니 뭐 책 선전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고 도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관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수행은 뭐 잘못됐다기보다도 나라는 것을 두고 내가 수행한다고 내가 수행하려고 하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수행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역시 책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문을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문을 듣고 있어요. 내가 본문이 들으면은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더 멀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수행의 패러다임, 깨달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보자고 시도하는 것이 시간이 한 질문 정도 짧게 네. 수행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불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명상으로 접근하면서 불교를 조금씩 알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명상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그 호응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가르칠까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정말 명상도 MBS라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육바사나 쌍만 다 해보고 그런 감화성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하다가 정말 손에 잡힐 수 있는 실행 실천 방법이 없거든요. 선생님께서 이거 보니까 뭐 누인 모드를 갖다 비인 모드로 바꿔서 또 이제 뭐 디지털을 좀 멀리하고 이런 거는 다 현재 심리학자라든가 MBS들 아래서 이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지금 오히려 한국의 그 가마손이 윗바사나나 그 사마타나 이런 거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어서 하다못해 조계사에서도 윗바사나를 공부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마손을 점점 살짝이 잃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마손을 맛을 보고 또더 깊은 맛에서 정말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어서 이걸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고 싶은데 어떤 구체적인 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간화선의 선사들이 거기에 대한 간화선에 대한 수행의 어떤 그 방법론을 자상하게 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간화선이 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가르침도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이제 저도 나름대로 선은 수자의 그 소임을 보면서 굉장히 그쪽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어떤 간화선사들이 화두를 하나 주고 해봐 하면 된다니까 밀어붙이라니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안에 어떤 그 피와 살이 없어요. 뼈다구만 자꾸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좌선요길이라는 책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좌선요길의 말미라든가 또 이번에 저 부산에서 그 국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간화선의 대중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간화선이 지금 대중화가 안 되고 있고 또 대중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편에 대해서 제시를 좀 했는데 거기 분위기가 우리 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간화선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뭐 명상 쪽으로 쭉 훑어 가버리니까 좀 무색하게 됐습니다만 그러한 그 전통 선언에서 지금 일반 시민들이 또 수행에 관심, 간화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답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사실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조만간 그러한 입장을 좀 상세하게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이 제시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앞으로 조선 요결이라든가 또 방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관화선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됐고 외국 사람이 됐든 모르는 사람에게 관화선의 장점이 무엇이고 관화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화선의 효용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지침서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아마 제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